윤준호 과장님 들어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제이시스 온라인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Thank you for 룩스의 joining 의원 JCS Online Academy. 홍한빛 원장님께서 웨비나를 진행해 Dr. 주실 Hong Luxman 예정입니다. will be sharing us on his insights and the know-how on the principle effects of linear firm for the 홍한빛 body treatment. 원장님께서는 리니어 펌을 활용한 바디 시술의 원리와 효과 그리고 시술 노하우에 대해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 Q&A란에 작성하여 주시면 원장님께서 Q&A 시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So if you have any 감사합니다. questions, please use the Q&A section to send in your questions and he will be gladly to answer to your questions. Thank you. 벌써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원장님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록스의원 홍한빛입니다. 해외 송출 강의 녹화는 몇 번 해봤는데 동식 통역 라이브는 처음이네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리니어 타입 하이프가 나온다는 말에 두근대면서 도트 타입과 비교하면서 테스트 해본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울사라 익스퍼트 미팅에서 샷당 에너지 강도를 낮추고 총 샷수를 많이 시술해서 TCP, 그러니까 Thermal Coagulation 포인트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점점점을 다닥다닥 붙이면 선이 되는 만큼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하이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면서는 빠른 시술 속도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통증이 기존의 하이프보다 훨씬 적다는 것도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리니어 펌을 2년간 사용하면서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점점 도트 타입은 이용하지 않게 되었고요. 하이프를 사용하는 테크닉, 패러미터, 함께하는 시술의 선후 관계 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니어 타입 하이프를 시술하면서 비교적 낮은 에너지 값을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볼록한 부위를 이제 착 붙여줘야 되는 자리에서는 이제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부위에 교차 중첩을 많이 하면서 시술하고 있고 이것을 크로스 리니어 테크닉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런 볼록한 부위를 착 붙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하기에도 쉽고 편하면서 즉각적인 효과나 다운타임 면에서도 좋고요. 장기간 결과도 좋은 크로스 리니어 하이프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수술적인 지방세포 감소 시술이 수술적인 치료와 비교해서 어떤 목표와 컨셉을 가져야 하는지, 리폴라이시스와 아디포사이톨라이시스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지방세포 감소 시술들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리니어 펌 시술에서 저는 투메센트 역할을 하는 지방분해 주사를 함께 시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도트와 리니어 하이프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크로스 리니어 테크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사진을 몇 개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시술에 대해서 환자가 바라는 효과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신적인 몸무게 변화, 전신적인 체형의 변화, 혹은 체지방률이 변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운동을 통한 변화를 주거나 다이어트 약을 사용하거나 넓은 범위의 지방 흡입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한 요소들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옷을 입는데 핏이 살지 않는다. 이럴 때 뭐 접히는 살이 싫다. 피부에 탄력이 없고 처지는 느낌이 든다. 셀룰라이트를 개선하고 싶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요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통 바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멍들지 않게 해주세요. 울퉁불퉁해지진 않을까요? 뭐 이런 것들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신적인 수술을 받는 게 아니니까 부작용이나 다운타임이 적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논문 중에 내용이 좋은 게 있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Role of Inflammation in Adipocytolytic Non-Surgical Aesthetic Procedure for Body Contouring 이런 제목입니다. 2017년에 발표됐고요. 72개의 스터디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바디 팻 리덕션에 대한 수요가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술도 조금씩 계속 달라져 가겠죠. 수술적 치료는 라이포석션이나 업도미노플라스티가 대표적이고 비수술적인 치료는 냉각 지방 분해, 고주파, 레이저, 메조세라피, 캐비테이션 울트라, 하이토 등이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서지컬 프로시저에 대해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선 죽을 수도 있고요. 인펙션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엠볼리즘, 퍼포레이션 되거나 세로마도 석션하고 종종 생기죠. 너브 컴프레션이나 스웰링이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마취에 의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흉터나 울퉁불퉁함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논서지컬 프로시저의 장점은 위에서 언급한 리스크들이 없거나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페인이 적거나 없고 회복이 빠르고 다운타임이 없다시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부작용은 드물고요. 안전한 편이죠. 비수술적 치료를 함에 있어서 이런 장점을 잘 살려야 할 것입니다. 리폴라이시스는 리피드가 패티 엑시드와 그리세롤로 가수 분해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과정은 왼쪽 그립처럼 아디포사이트 내에서 발생을 하고요. 호르몬 센시티브 라이페이즈 이하 HSL이라고 하겠습니다. 리포프로틴 라이페이즈에 의해서 생리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HSL은 카테코라민,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 성장 호르몬, 글루코콜티코이드, TNF-알파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인슐린에 의해 억제됩니다. 리포프로틴 라이페이즈는 지방 세포에서 합성돼서 모세혈관 내피세포로 전달이 되고요. 카일로매크론을 깨뜨립니다. 리폴라이시스는 셀이 깨지냐 안 깨지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셀이 깨지지 않는 논사이톨라이팅 메커니즘은 생리적 지방 대사 과정이 촉진된 것으로 TAG,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이 HSL에 의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고 셀 밖으로 단순 확산해서 나가게 됩니다. 셀 멤브레인에 펑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시술에 의한 바디 쉐이핑이 일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셀이 깨지는 아디포사이톨라이틱 메커니즘은 셀의 원형질 막이 손상돼서 지방세포의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바디 컨투어링과 지방 감소에 롱텀한 이펙트를 나타냅니다. 망가진 아디포사이트는 네크로시스가 되고요. 인트라셀룰라 몰플이 방출이 됩니다.
이것들을 DAMP, Damage Associated Molecular Pattern이라고 하고요. 방출된 DAMP에 의해서 엔도톡신 패스웨이가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은 아디포사이트도 이 과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디포사이토-라이틱 프로시저가 어큐트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고 여기서 나타나는 국소적 작용이 손상되지 않은 지방세포에도 추가적인 리피드의 감소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급성 염증 이후에는 마크로파지 M2가 액티베이션 되면서 항염증성 사이토카인과 각종 성장인자들, 카테콜아민이 나오게 됩니다. 카테콜아민에 의해서 HSL이 활성화되면서 근처에 아디포사이트가 피지올로직 라이폴라이시스를 일으키게 되고 파이브로블라스트는 타입 1, 3 콜라겐을 만들게 됩니다. 원래 지방 조직에는 타입 4 콜라겐이 있는데 타입 1, 3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조직의 국소적인 수축을 일으킵니다. 지방세포가 깨진 자리가 증식하거나 주변 세포에 마이그레이션 오는 걸 이런 단단한 섬유화가 방해합니다. A 그림이 원래 피지올로직한 컨디션이고요. B 그림에서는 아디포사이톨라이시스 되면서 저 파란색 영역에 콜라겐 침착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피하 지방층이 얇아지고 콜라겐 타입 1, 3가 형성되면서 수축해서 바디 컨투어링과 처짐의 개선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아디포사이톨라이시스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디 컨투어링을 가져올 수 있지만 메센카이멀 스템셀에 의해서 콜라겐 침착이 새로운 아디포사이트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디포사이톨라이틱 프로시저 후에 운동과 적절한 식이요법으로 리피드 디파짓, 지질 침착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술 받았다고 마음 편하게 막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할 근거가 있네요. 비수술적인 아디포사이톨라이틱 프로시저들을 비교한 표입니다. 에너지의 종류와 메커니즘은 달라도 그 원형질 막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표에는 빠져있지만 냉각 지방 분해술은 멤브레인에 대한 손상 여부는 좀 불확실하지만 네크로시스는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네, 오른쪽에 이제 가능한 부작용들을 보면 마일드 페인, 리들 페인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하이프 쪽은 그냥 페인입니다. 비수술적인 방법 중에서는 아픈 편이라는 거네요. 실제로 제가 시술을 하면서도 보면 아픈 포인트가 꽤 많았습니다. 그걸 다 피하면서 시술하기는 너무 번거롭고 효과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메센트 역할로 지방 분해 주사를 리니어펌과 함께 시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논문 리뷰를 마칩니다. 이제 좀 빠르게 쭉쭉 진행할게요. 우리가 다루는 리니어펌은 하이프 장비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했죠. 돋보기처럼 초음파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는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겠죠. 한 점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뿔 모양 혹은 기둥 모양의 CCP를 만들죠. 초점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의 밀도는 높을 것이고 그 정도에 따라서 어블레이션도 코어큘레이션도 가능할 겁니다. 어떤 에너지 소스를 이용하든 간에 열을 받게 되면 조직은 그 정도에 따라서 변성이 됩니다. 가벼우면 가역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강하면 비가역적인 일벌서블한 변화가 옵니다. 물론 온도가 전부는 아니고 그 온도에 노출된 시간에 따라 또 달라질 것입니다. 시술을 하면서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어느 정도의 밀도로 일으킬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시술자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든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프로 초점 근처에 코어큘레이션을 만들었다면 그 근처에는 가역적인 수준의 변화를 입은 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조직 사진입니다. 양쪽 모두 하이프 시술을 했는데 오른쪽에만 지방층에 투메센트 용액을 넣고 시술했습니다. 아디포사이톨라이시스가
훨씬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카데바를 통한 실험이지만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투메센트 용액은 생리식염수와 리도카인 그리고 에피네프린을 포함하는 용액으로 지방 흡입을 위해 흔히 사용됩니다. 하이프 시술의 효과를 높이고 국소마취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술의 통증도 감소하게 됩니다. 당연히 꼭 지방 흡입을 위한 투메센트 조성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소 지방분해 주사를 주입하면 더 좋겠는데요. 리도카인이 포함되어 있고 약물의 볼륨이 충분한 종류라면 어떤 종류든 좋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니어 펌을 이용한 시술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도트 타입과 리니어 타입의 비교를 위해 제이시스에서 제공한 슬라이드를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타입 하이프는 도트 타입 하이프에 비해 넓은 면적의 지방이 파괴될 만한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도트 타입은 애매하게 조직에 점을 찍게 되는 경우에는 운드 힐링 과정에서 그 자리에 히알루론산이 보이게 될 거고요. 그 자리에 혈관이 증식하고 새로운 조직이 자라게 돼서 콜라겐 생성은 잘 될지라도 볼륨의 감소를 충분하게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리니어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띄엄띄엄 시술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촘촘한 시술이 볼륨 감소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리니어 펌은 시술 속도 면에서 굉장히 우월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 하단 팬텀 영상을 보시면 파란색 도트 타입은 속도가 느리니까 도트를 찍고 나서 열이 식어서 같은 자리에 쏴도 중첩되는 정도가 좀 덜한데 리니어 타입은 샷이 반복될수록 눈에 띄게 진해지는 거 잘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시술 속도의 장점이 누적된 열을 통해서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 세팅으로 한 샷을 시술하면 리니어 타입이 도트보다 총 파워도 더 높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봐도 리니어 타입이 더 넓은 범위를 변성시킨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어블레이션 효과도 마찬가지로 리니어 타입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나 바디는 범위가 넓고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서 시술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디에는 리니어 타입을 메인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깊이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디 리니어 펌 시술에서 전신적인 비만이 아닌 국소적인 부위를 목표로 합니다. 국소적인 부위를 얘기하자면 셀룰라이트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셀룰라이트는 저렇게 커넥티브 티슈의 장애로 팬 로뷸리 뭉쳐져서 만들어지고요. 서브더미스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깊은 층보다 얕은 층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침대가 엉망인데 뭐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놀러 온다고 해요. 빨리 정리를 해야겠죠. 아래쪽 시트와 이불부터 쫙쫙 다 펴면 좋겠지만 급해서 하나만 해결해야 한다면 가장 위쪽 이불을 펴야 깔끔해 보일 겁니다. 바디 시술이라고 해서 가장 깊은 층만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얕은 층 중요합니다. 그렇게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지금 시술하는 방식은 크로스 리니어 테크닉입니다. 벌크 히팅으로 넓은 TCP를 만들면서도 국소적으로 아디포사이톨라이시스에 의한 파이브로시스를 좀 더 강하게 유발하기 위해 리니어 타입을 먼저 시술하고 도트 타입 하이프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 대신 리니어를 크로스 시켜서 도트의 효과를 함께 끌어냈습니다. 리니어 타입의 벌크 히팅으로 숏텀 개선이 보이도록 하고 리니어의 속도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편의성을 살리고 크로스 리니어로 아디포사이톨라이시스를 극대화해서 롱텀의 결과까지 끌어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네, 제 배입니다. 사진 위치는 반대인데요. 이쪽이 오른쪽, 이쪽은 왼쪽입니다. 배꼽이 가운데죠. 네, 여기가 배꼽입니다. 오른손으로 가능한 한 같은 압력을 줘서 측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측정기에 화살표가 딱 테두리에 맞죠. 언제 시술했는지 제가 기록을 좀 부실하게 해놨는데 여튼 바디 리니어 펌으로 오른쪽 한쪽 배에만 이쪽 배에만 600샷씩 2번 시술했습니다. 13mm와 9mm를 섞어서 시술했고요. 지금도 제 배를 잡아보면 피하 지방 두께가 좌우가 다릅니다. 효과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 직원 중에서 자원자가 있어서 마취 없이 통증 문제가 없는 기피를 찾아가면서 바디리니어 펌 시술을 했습니다. 팔뚝과 허벅지 내면을 시술했습니다. 대략 두 손바닥 정도 크기의 600샷을 시술했고요. 사용한 카트리지의 깊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증 때문에 팔뚝과 허벅지 내측 그리고 허벅지 뒤쪽은 4.5보다 깊은 카트리지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시술 전, 시술 직후, 그리고 2주 후 사진입니다. 저희 원내 사진실에서 캐논 카메라로 촬영을 했고요. 사진상 조작을 가한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도 보시다시피 바디 사진은 참 찍기가 어렵습니다. 얼굴도 그렇지만 팔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팔꿈치 관절 각도가 조금 달라지거나 어깨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참 파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시술 전과 시술 직후를 비교해 보면 상완 부위에 늘어진 정도가 좀 줄어들고 올라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주 후에는 살이 더 늘어질 만한 각도를 취했는데도 더 올라붙은 것이 보입니다. 팔을 쭉 뻗었을 때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상완 부위 늘어짐이 점차적으로 개선된 것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후면에서 봤으니까 반대쪽 팔입니다. 시술 중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시술을 마치고 사진을 찍으러 가니까 저렇게 딜레이드 에리서마가 시술 부위에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아디포사이톨라이시스의 증거죠. 마찬가지로 상완 부위의 늘어짐이 조금 개선돼 보입니다. 근데 사진상으로는 정말 조금인데 시술받은 본인은 시술받고 바로 당일부터 탄력감이 너무 좋았다고 하고요. 한 달 뒤에도 옷을 입었을 때 핏이 다르다면서 만족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시술을 받은 거에 대한 기분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지방 흡입도 받아봤고 벨카이라 시술도 받아봤던 직원이기 때문에 효과가 사진처럼 정말 적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허벅지의 앞, 뒤, 그리고 안쪽, 바깥쪽을 시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차례대로 시술 전, 시술 직후, 시술 2주 후 사진입니다. 시술 직후부터 무릎 주름 탄력이 조금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다리를 비슷한 정도로 벌리고 찍었는데 시술 2주를 보면 허벅지 사이가 뜨고 허벅지 바깥쪽 승만살 라인도 좀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시술 전 사진이 유독 바지를 더 올리고 찍어서 셀룰라이트가 좀 좋아 보이는 바람에 안타깝습니다. 여기서도 2주 뒤에 허벅지 내측과 승마살 쪽이 좀 개선된 것이 보입니다. 네, 시술 전 사진이 바지를 더 올리고 찍어서 셀룰라이트가 네, 죄송합니다. 네, 이분은 다른 분이고요. 하복부의 배꼽 아래에 지방분해 주사 240cc와 리니어 펌 600샷을 시술하신 분입니다. 3주 뒤 사진이고요. 복부 리니어 펌 해드리고 나서 제가 사진을 받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는데 직원들이 배 사진 애프터를 안 찍었고요. 저거는 힙업 시술하러 오셔가지고 찍은 사진이라 복장도 다르고 사진을 촬영한 높이도 다릅니다. 저 애프터 사진이 힙이 더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세도 애프터 사진 쪽에 팔을 이렇게 올렸다 내리다 보니까 배가 좀 더 나와 보입니다만 다행히 아랫배 볼륨이 감소하고 탄력이 증가된 것이 보입니다. 네, 허벅지 바깥쪽 승마살이 유독 튀어나오신 분이었는데 당시 리니어펌을 몇 샷 하는 게 좋을지 결정하지 못했던 상황이라서 지방분해 주사 120cc와 리니어펌 300샷을 2번 시술했습니다. 같은 팬티를 입었을 때는 다른 팬티를 입었을 때는 아예 라인이 너무 달라서 알아보기 어려워서 배제했습니다. 그나마 이 사진도 다리를 벌린 각도가 다르기도 하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가 다릅니다. 오른쪽 사진, 애프터 사진이 좀 더 엉덩이를 뒤로 빼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는 더 크게 나오고 허리는 더 가늘게 나왔죠. 사진의 높이를 맞추고 같은 크기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니까 그래도 승마살이 감소했다는 것을 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서는 이 정도 변화기는 한데 본인은 매번 시술 시마다 매우 만족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유지도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술하는 저도 승마살이 감소한 것을 뚜렷하게 느꼈는데 사진으로 찍어보니 이게 참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사진 찍기 어려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환자들에게 효과에 대한 사진 설명으로 고생하실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꼭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미리 찍어뒀던 리니어펌 이제 임상 시술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좀 상하 위쪽 정도까지는 하는데 이분은 여기까지도 저 팔꿈치 가까운 데까지도 신경을 써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거기도 많이 늘어져서. 네, 팔 쪽에는 신경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바디 리니어펌이나 기타 장비들을 할 때 너무 깊게 침투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사제를 병합해서 시술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통증도 그렇고 안정도 그렇고요. 아까 저기 팔꿈치 가까운 포인트는 조심해야죠. 네, 저기 범주에다가 주사액을 넣을 거고요. 주사액에는 리도카인 마취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주사량을 얼마나 넣느냐 이런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적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60cc씩 주입을 했습니다. 네, 전진하면서 주사를 빼고 주사하고 전진하고 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찔렀을 때보다 후반부가 조금 덜 아프셨을 거고요. 한 포인트 주사하는 용량은 용량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주입하면서 좀 그쪽 조직이 빵빵하다 싶으면 멈추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깔았습니다. 집중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표시를 조금 더 해놨고요. 네, 주사제 먼저 시술하는 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분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효과도 좋을 거고 마취주사 포함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고 지방층 부풀려 놨으니까 에너지가 지방층에만 집중되니까 효율적이고요. 이런 주사액 계열들이 지방층으로 잘 퍼집니다. 시술하면서 리도카인으로 마취할 때도 보면 지방층으로 주사제 넣었을 때가 일반적으로 마취가 더 잘 되더라고요. 지방층이 다른 층보다 루즈하니까 안에서 잘 퍼지는 것 같아요. 리니어펌 바디 시술이 직접 맞아보시면 레이어에 따라서 안 아픈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사제랑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사제 종류는 어느 주사제가 뭐 좋거나 배합이 어떨 필요는 없고요. 리도카인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용량이 너무 적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좋고요. 주사 놓고 나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당연히 뭐 고주파, 초음파, 레이저 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초음파가 제일 만만하고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앞서서 주사 시술을 했기 때문에 멍들거나 주사 자국이 있는데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가 발색단 역할을 하니까 레이저도 강하게 먹을 거고 거기가 좀 살짝 익어버릴 수도 있겠고 고주파도 저 자리가 수분 함량이 높으니까 고주파 에너지 집중이 더 많이 돼서 약간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술할 때 누르는 압력은 너무 꽉도 아니고 적당하게 밀착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평보다 더 눕지 않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경을 혹시라도 때릴 수가 있다 보니까 항상 무빙은 해야 돼요. 같은 자리에 스태킹,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죠. 바늘구멍이 있다 보니까 시술 언제 해야 되냐, 뭐 몇 주 뒤에 해야 되냐, 뭐 시술을 먼저 하냐 뒤에 하냐 망설이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주사에 주입을 하면서 안쪽에 압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구멍으로 피가 새어나올 만큼 안쪽에 압력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투시키는 상황이 아니라면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그래서 저 바른 잽이 몸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요. 특히나 하이프웨일에서 수축 반응이라면 더 밀어내겠죠. 여러 층을 치료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한 층에도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2층 정도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도 얕은 층 때문에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탄력도 있어야 되니까 얕은 층에도 충분히 집중을 해줘야겠습니다. 리니어 폼이 기존 노트보다 3, 4배 정도 속도가 더 빠른데도 불구하고 바디 쪽은 에너지 자체가 높다 보니까 시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서 보시다시피 제가 이동을 그렇게 확확 빠르게 하진 않아요. 넓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면 에너지 집중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파괴가 좀 두드러지지 않아서요. 여러 번 해봤더니 저렇게 천천히 무빙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태킹도 아니고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제가 크로스 한다고 해서 꼭 가로 세로일 필요는 없고요. 다양한 각도로 여러 곳을 반복해서 중첩되는 점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중첩되는 그 점들은 충분한 데미지를 입었고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었으니까 그 자리는 네프로시스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세포맥의 물질들을 뿜어내게 될 거고요. 콜라겐 생성량보다 착 달라붙는 효과가 나오겠죠. 네, 환자들 100명이면 100명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저기 가운데가 쓸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거기 착색이 생기거나 진균 증식으로 인해서 까맣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허벅지 안쪽은 근육 자체가 저기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층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리니어펌 사용할 때도 무조건 깊은 팁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사에 안 넣었을 때는 바디에도 제가 2mm 쓰는 경우도 있어요. 허벅지 바깥쪽은 무조건 일자로 한다고 라인이 좋은 건 아니죠. 보통은 치골증을 높이로 해서 튀어나와 있는 저기 아래쪽을 빼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허벅지 바깥쪽은 디자인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아래쪽을 좀 시술해서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게. 허벅지는 저렇게 주사제 넣을 때 압력 주면 셀룰라이트 느낌이 잘 나게 돼요. 섬유가 기둥처럼 트라베큘라 구조로 지방층과 피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볼륨 지구는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육인지 지방인지 구분 못하고 오시는 고객들이 꽤 있기 때문에 시술 전 설명 필요하고요. 특정 부위 마음에 안 드는 라인 정도 잡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식습관은 술과 안주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말씀을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얼굴 쪽에 리니어펌 2mm 하면 별로 안 불편해 하시듯이 바디 쪽에는 4.5mm 같은 거 하면 대부분은 편안해 하시는 편이에요. 물론 뭐 허벅지 내측이나 팔이나 종아리 쪽 같은 경우에는 4.5도 아주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분은 13mm를 좀 아파하시길래 11mm 위주로 좀 더 시술을 하고 있고요. 크로스하고 있죠.
가로로 갔다가 세로로 갔다가 4.5mm로 바꿔서 또 절반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보시게 되면 물로 차 있어가지고 에너지 전달에 지장이 없는데 위에 저기 거품 보이시죠? 선이 보이니까 저 정도 각도가 되면 에너지 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저쪽 지금 시술하는 자리가 걸을 때 마찰이 생기는 부위라서 그 자리는 9mm 깊이도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고 나머지 부위는 4.5mm로 시술을 하겠습니다. 네. 네, 시술 영상 줄 잘 보셨고요. 시술 받으신 분들이 이제 2주 정도 뒤에 사진 촬영을 하셨습니다. 네, 2주 뒤에 팔 사진 개선된 것이 잘 보이시죠? 늘어진 것들이 좀 달라붙었네요. 촬영 장소가 달라서 배경이 좀 다릅니다. 네, 반대쪽 팔뚝도 좋아진 게 잘 보이네요. 뿌듯합니다. 네, 허벅지 같은 경우에도 승마살 바깥에 요즘 튀어나오기 약간 호전돼 보이는 면이 약간 있는 것 같고요. 허벅지 내측도 조금 좋아져 보이죠. 여기 이렇게 대각선 늘어진 느낌이. 둘레를 쟀더니 왼쪽 비포는 지금 네, 57. 근데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제 55 정도까지 왔네요. 네, 준비된 슬라이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그러면 Q&A 세션으로 넘어가서 간단히 Q&A를 제가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질문입니다. 샷수를 늘리는 것이 시술 효과의 증대로 이어지나요? 네,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TCP 자체가 많아지고 영역이 늘어나니까요. 좋죠. 근데 샷수 늘리면 소모품도 들고 우리도 힘들고 오래 걸리고 하니까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요 정도쯤 면적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손바닥. 상완 팔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대충 맞고요. 허벅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대충 맞고 복부는 더 크죠. 요 정도의 이 정도 근처 넓이에 600샷쯤 들어가면 충분히 좀 뭔가 체감될 만한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번 질문은 허벅지 등 셀룰라이트 치료에도 리니어 펌 바디 시술만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네. 허벅지에서 특히나 셀룰라이트가 도드라지는 자리는 그 뒤쪽, 엉덩이 아래쪽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쪽에 신경이 사이아틱 너브가 지나가죠. 그래가지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직원 지방분해 주사 투메센트 솔루션 없이 시술했을 때 4.5와 3mm 깊이로 시술을 했어요. 더 깊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얕은 걸로만 해도 셀룰라이트 치료가 되기는 되지만 충분하게 시술하기에는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주사 시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3번 질문은 리니어 펌으로 출산 후 늘어진 복부 치료도 가능할지요?
출산 후에는 해당 부위에 그 이제 지방의 침착도 있겠지만 피부 자체가 늘어진 면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리니어 펌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아주 강한 에너지를 줘도 이 늘어난 거가 확 줄어들게 하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갖지는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치료보다는 좀 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5, 3mm 정도의 깊이가 카트리지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투스 업도미니스가 늘어진 경우들도 있죠. 거기에는 아무래도 리니어 펌으로는 좀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해당 부위에 좀 먹는 저주파 계열이라던가 혹은 요즘 나온 자기장 치료 같은 것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겠다. 네, 원장님, 저희 그 통역이 지금 Q&A 세션 같은 경우에는 순차 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어서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4번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뎁스의 카트리지로 같은 부위의 리니어와 도트 모두 시술하시기도 하시나요? 네. 제 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해봤었는데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 시술 시간상 차라리 리니어 타입만 크로스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리니어 타입을 너무 촘촘하게 하기 겁나는 경우에는 리니어 먼저 시술해놓고 도트로 추가 시술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하이프와 지방분해 메조테라피 주사 중 파일 처짐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음, 좀 빠르고 쉽게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험상 메조테라피가 더 반응이 좋기는 했는데요. 좀 시간 지나고 나면 돌아왔다던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충분한 만족도를 위해서는 하이프를 병행 시술한다던가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다만 저 주사 없이 하이프만 단독 시술하는 경우에는 그 부위를 좀 좁지 않게 충분히 넓게 좀 깊지 않은 팁으로 이렇게 좀 어깨 쪽까지 올라간다던가 해서 탄력을 넓은 범위에 주는 것이 경험상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번 질문입니다. 투메센트 용액을 주입 후에 사용 시 도트 타입에 비해 리니어 타입이 더 강한 에너지를 주게 되어서 이로 인한 보일링 이펙트에 인한 화상 발생의 가능성은 없는지요? 네, 앞에서도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레이저나 그 RF 같은 경우에는 화상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더 높은데 하이프는 물이라 그래서 좀 거기에 더 집중되지는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또 투메센트 용액을 주입하게 되면 체온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또 오히려 좀 안전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시술을 집중했는지 조금 애매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시술을 좀 진행하다가 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눌러서 피부 온도를 좀 측정을 해보고 다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이제 리니어펌 외에 다른 회사 장비로 투메센트 주입해놓고 도트를 정말
하이프를 풀 파워로 열심히 때려가지고 막 멍들게 시술을 했어도 화상 발생한 적은 없기는 했는데 뭐 항상 안전하다고 꼭 장담할 수는 없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7번 질문입니다. 리니어 펌 시술 이후 림페릭 드레이니지를 위한 추가 시술이 있을까요? 네, 저희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비용 좀 더 내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앞뒤에 다른 시술을 더 배치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 그 리니어 펌 시술 이후에 바로 이어져서 하는 시술로는 이제 고주파 시술을 너무 강하지 않은 강도로 좀 살살 돌려준다던가 혹은 하이프가 아닌 초음파 캐비테이션 장비라는 말이 아까 앞에 강의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음, 평면으로 이렇게 파도 치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캐비테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런 쪽에도 림파틱 드레이니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술 LLT 저출력 에너지 저출력 레이저라던가 저주파를 이용한 근육 운동 시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시술 전에 배치해 드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니어 타입의 경우 팔, 다리, 복부의 경우 에너지를 최대 얼마까지 쓰실까요? 복부의 경우에는 아예 최대 출력도 많이 사용을 해봤고요. 눌러서 최대한 안 올라가는 정도까지. 아마 리니어 타입이 2.0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테스트할 때는 1.5, 1.2줄 정도를 많이 썼었는데 그 정도 에너지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조금 깊은 바디 전용 팁 같은 경우에는 0.9줄 혹은 1줄 정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좀 얕은 레벨 4.5나 3.0 같은 경우에는 0.7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저는 훨씬 더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구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니어 2mm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딥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을 감소시킨 경험이 있으실까요? 어, 피그멘테이션 자체를 감소시켜 본 적은 글쎄요, 거기에 집중해 본 적이 없기도 하고, 그곳은 뚜렷하게 보인 적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리니어 2mm 카트리지가 얼굴 홍조에도 효과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그 허벅지 내측이나 엉덩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 착색에 그 염증 반응으로 혈관 확장이 붉은색이 함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리니어 폼 시술로 인해서 그 자리에 붉은기가 감소를 하면서 피그멘테이션이 조금 흐려져 보이는 현상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과 지식상으로는 피그멘테이션 감소보다는 그 피그멘트의 밑에 깔려있는 혈색소, 그 홍조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피그멘트가 조금 덜 진하게 보이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10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니어 크로스 방법으로도 도트 타입 없이 타이트닝 효과와 함께 지방 분해가 가능할까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어, 네, 리니어 타입만 사용을 했고요. 제가 도트 타입 파이프를 아예 손에 잡지 않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 유익한 강의 잘 들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Q&A 세션까지 오래오래 남아주셔가지고 Q&A 세션 모두를 잘 경청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저희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마무리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니어 펌을 처음 접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 처음 접했을 때부터 호기심도 많았던 장비고, 사용하면서도 속도 때문에 정말 놀랐었고, 지금까지도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최고 애착 장비입니다. 음, 어, 이 크로스 방법은 얼굴 쪽에서 먼저 고안을 했었어요. 바디 쪽이 아니라. 얼굴 쪽에서도 뭔가 도트보다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음, 처음에는 저거를 얼마나 집중시켜야 할지 때문에 참 고민도 많았고, 그 얼굴에서 조금 시술하고 손대보고, 조금 시술하고 손대보고 하면서 감을 잡고, 혹시라도 뭐 문제 생기지 않나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 경험상은, 음, 정말 이렇게 편하고 쉽게 잘 쓸 수 있는 장비는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잘 쓰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정말 유익한 강의와 모든 Q&A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기회로 웨비나 시간에 많이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